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면은 야 이거 합당 제안 놓고 지금 이제 찬반 갈등이 너무 고착화돼가지고 사실은 그 뭐랄까요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뭐 한 2주 정도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패가 더 꼬이는 상황이다. 우리 경향 TV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네. 묻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 구독자들이 다 네. 물어보고 있어요. 각 유튜버들마다도 다 이게 각자 찬반 양론이 네. 이제 격화하면서 이게 또 방방이 또 생각이 또 다 다르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 저희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전염되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론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입은 네.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제 그 지도부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한 3박 4일은 필요한데 이를테면 첫 번째로 가장 문제 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나 합당할 거야. 우리 합당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반발이 가장 격한 겁니다, 지금. 1차 반발이 거기서 나오고 2차 반발이 초선 28명으로 나온 거고 이제 3차 반발이 초선 어제 나왔던 68인의 이제 집단 성명 그 중에서 뭐 두세 명 빼고 다 이번 합당은 나는 반대요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아마도 재선 의원 그룹에 이제 모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선, 4선 뭐 이제 중진으로 확대돼서 맞아요. 이제 네.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총에서 어떻게 할 거야, 당무위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전당원 투표 이제 이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여요. 큰 틀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 지금 당장 중단시켜라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표가 그 극비리에 추진한 핵폭탄급 어떤 정무 판단에 따른 건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당원에게 물어서 당원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어제 던져놓은 거고.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의가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세게 그런데 생각보다 찬반 양론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치열해.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은 엄청나게 반대하는 쪽은 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예전에 네. 뭐 그 원내대표 선거하면 표 계산하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민주당 분위기가 아, 표 계산하는 분위기다.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삐끗하면 골로가 하여튼 이런 것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고 정치를 좀 잘했어야 됐다. 이해찬 대표가 살아계셨으면 아마 정치를 좀 잘하지 이런 이제 핀잔을 주셨을 거다. 이렇게 김현 의원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부드러웠다면 좋았겠다. 그렇다면 어쩌면 물 흘러가는 대로 언젠가는 합쳐야 되는 큰 집 작은 집이니 어느 시점에 합쳐서 갑시다.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걱정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이 합당을 정말 원했을까? 거기서부터 다시 또 취재를 시작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돌아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내에서 조국당하고 합치는 거 제일 반대한 사람 누구? 1번 정청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호남에서 절대 컷오프는 없다. 다경선 붙여주겠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삭줍기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했었어요. 경선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네. 우리 합당합시다. 이렇게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는 어떤 게 있었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정청래가 제일 반대했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군가의 뜻이 있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이렇게 식의 얘기하면 해석을 또. 왜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냐라고 이제 그 댓글창에 벌써 비난이 마구 네.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실 청와대 핵심 참모들 이제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가 돌아오냐면 지론이라는 거예요. 지론. 평소 지론이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지난한 과정과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통합할 때 승리해요. 단결할 때 이깁니다. 분열하면 져요.
잘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2011년 혁신과 통합하고의 연대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시민통합당을 만들어서 바깥에 그때 이제 배우 문성근 씨가 맞아요. 네.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100만 송이 밀란 운동을 하려고 오. 하는데 당시 오마이뉴스라는 대한 언론이 함께 하겠냐. 그래서 100만 밀란 설렌다. 그래서 뭐였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었고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당시에 이제 시민 후보로 박원순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이제 안철수 당시 교수가 뭐 CEO라고 해야 되나? 박원순 시장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하고 맞아요. 기자회견을 해요. 그 종로의 식당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자가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와서 막 줄을 서요. 반대로 그때 뭘 했냐?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버스 떼기가 왔었어요. 버스가 다 지역구별로 와가지고 투표하고 찍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당히 후진적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11년에 혁신과 통합으로 합쳐지고 디지털 정당으로 전환을 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페이퍼로 냈어요. 그래서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선수들의 용어가 나옵니다. 인터넷 이게 그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이해찬 대표고 그렇습니다. 시스템 정당을 한 것도 그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혁신 없는 통합은 없다. 혁신 없이 통합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회주의네 인민민주주의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것은 이 통합이 옳으냐. 이 길이 가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과 판단을 해야지 내 정치에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만 계산한다면 그거는 민주당답지 않은 겁니다. 제가 민주당 올해 출입했는데 올해 출입한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역사는 늘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자기 이익. 앞으로 내가 뭘 할까?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 합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미래를 가져오느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큰 정치의 물줄기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판단을 해야 그게 민주당다운 정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 나오면은 저희 댓글창도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네, 보기가 실제로 싫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극단으로 관련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사실은 이 논쟁 과정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공룡 정치인들의 대리전처럼 비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합당에 대한 당부당을 떠나서 누군가가 지금 정치인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사활을 걸고 뭔가 좀 싸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예를 들면 김민석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그러면 마치 이제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게 본질과는 다른 그 정치인들의 그 싸움 이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어요. 왜 최고위원들하고 의견 교류를 안 합니까? 당일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들 전부 불러가지고 오후에 즉각 회의를 해서 다만 입에 지퍼를 채우자 내일 아침 9시 50분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우리의 스탠스를 정합시다라고 묵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당일 밤 10시 50분에 최고위원단 플러스 정책위 의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일 9시 반에 긴급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모여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의제냐, 그러니까 아예 의제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김경 그다음에 강선우, 김병기 사태가 있으니까 아이고 내일 또 누가 또 터지나 보다, 누구 또 제명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여보니 합당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이게 된 지금 겁니다. 경우가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소통을 빠르고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달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월하게 빌드업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합당할 거야 이러니까 우리는 뭐 바지 저고리야? 기분 나빠. 나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무시하는 거야? 당신 왜 조직 운영을 이렇게 해? 라면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을 황명선 최고랑 했더라고요. 뭐 점심은 또 이제 다른 최고위원으로 이현주 의원이랑 하고 먹고. 그러니까 네. 소주 한잔 하면서 좀 풀고 싶은데
너무 늦었죠. 사후 약방문격이고 그러니까, 네. 진작 이걸 했어야 됐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에요? 지금 내란 때문에 아직도 김건희 씨가 무슨 반성을 해요? 항소심에서 저기 목걸이 받은 것도 무죄다 있는 이렇게 상황인데. 주장을 하는 판에 네. 그리고 2차 종합특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중수청 법안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공소청은 또 어떻게 만들 거며 사법개혁은 안 할 겁니까? 지금 이러다 보면은 올 상반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일을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나머지 일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느닷없이 1인 1표, 느닷없이 합당.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갖고 있는 이 답답함과 불안감을 정청래 대표는 분명하게 받아서 일 처리를 따박따박 분명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유능한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다 선후가 있는 거예요. 선후. 네. 그죠? 그 선이후난.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거 나중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 막 이렇게 되니까 댓글에 아직도 비판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 농담입니다. 아니, 좀 답답해서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올해 이제 출입 찾아오는 기자니까 정말로 애정 네. 어린 그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만큼 민주당을 맞아요. 예, 네. 아끼는 출입 기자 있습니까? 아까 기준에 따르면은 성향 분류가 잘 돼가지고 블랙리스트 바로 올라가나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는 이해찬 전 총리 상가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의제를 정지해서 기회라는 게 아니고 그때 사실은 무수한 영향력 있는 제 정치인들이 말이요. 범민주 진영이 다 모여서 제가 듣기에는 335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저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예. 얘기가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지도부 회의 때는 뭔가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빈소 정치를 통해서 그냥 마무리를 매조지를 지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뭐 이거 끝나기만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요 하여간 이 좋은 전국만 끝나면 내가 하여간 혼내줄 거야. 네. 라고 최고위원들도 결심을 한 거고 정청래 대표도 그거 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과거의 민주당식 저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 잠그고 문 끝장 걸어 토론에, 예. 문 다 걸어 잠그고 음. 머리를 뜯고 싸우든지 말든지 끝장 토론을 해서 결과지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 잠그고 들어가서 토론해야 돼요.